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오늘도 윤석열 주변에서 누군가 열심히 해먹고 있다가 들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JTBC 단독 보도는 윤석열과 권선동과 절친한 우동명 강릉시 선관위원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강릉시청의 관급공사를 싹쓸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우동명 일가의 의혹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우동명의 아들은 윤석열과 권선동을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고 선관위원이었던 아버지 우동명을 대신해서 윤석열에게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으로 들어가니 매간매직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내가 직접 추천했고 구급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쉴드를 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우동명 일가를 추가 취재해 보니까 그 아들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투잡을 뛰었던 사실, 아버지 우동명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찾아냅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더욱이 이 사실을 현직 회계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들 지분이 2%뿐이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지분 49%를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 간접취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들이 주주라면 회사 돈을 아들에게 빌려줘도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곽상도의 50억처럼 아들의 주머니는 곧 내 주머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동명 부자 논란은 사적 채용에서 선관위원 중립성 위반을 거쳐서 관급공사를 싹쓸이하면서 엄청나게 해먹고 있다는 것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실에서 체크하고 있는 이 우동명 회사는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화통신, 동아정보통신 두 곳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빵꾸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 두 회사는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전기통신 관련 용역과 공사를 지난 5년간 460건, 금액으로는 총 73억 원어치 수주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많아봐야 100여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싹쓸이야. 게다가 대다수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이 우동명의 회사들은 조건이 까다로운 수의계약을 따내는데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동명의 A 회사는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하나의 용역을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의 편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동명의 B 회사는 강릉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서 수의계약의 특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억대의 용역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기술로 자체 생산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권선동의 사촌 동생의 조명회사 퓨처라이팅이 자체 기술로 직접 생산하지 않았지만 강릉시청 수의계약을 싹쓸이 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동의 절친 이 우동명의 B회사 역시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탈법 의혹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동명의 A 회사는 97억 원, B 회사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현직 회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 회사는 자산이 많아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 감사 대상인데 이렇게 매출을 쪼개서 감사도 피하고 관급공사도 쪼개서 받으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면서 엄청나게 해먹어왔다는 겁니다. 자, 우동명의 회사는 강릉시청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권선동의 사촌동생 회사 퓨처라이팅은 강릉시청의 조명공사 분야에서 해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 같은 꿀단지 분야를 권선동이가 그냥 놔뒀을까요? 그거 역시 해먹고 있을 겁니다. 자, 권선동의 왕국 이 강릉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선동을 정점으로 놓고 그 지인들과 친척들이 각 분야의 회사들로 쪼개져서 헤쳐먹습니다. 그 회사들은 매출을 쪼개서 외부 감사를 피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싹쓸이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로 뽑아 올린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100억, 200억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 쪼개져 있어. 결국 강릉 피라미드의 왕 권선동은 강릉의 파라오입니다.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러고도 멀쩡히 다녀요. 막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양심불량이라고 지적질을 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 인간 깜빵 좀 보내라. 자, 이 권선동을 깜빵을 보내야 될 유일한 세력이 바로 민주당인데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서른, 이재명 수사 더 끌면 무죄라고 선언하는 꼴 된다. 소위 97그룹 당대표 출마자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제 JTBC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반 이재명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1등 후보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 개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1등을 달리는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분이면 또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죠. 흔히 말하는 이재명 의원과 절친한 분들,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에게 좀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들 숫자를 다 합하면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0명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저는 비명입니까 친명입니까? 제가 대표적인 중도파거든요.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한 11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설사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협조할 거고 비판적인 분들 20-30명 수준이니까 그 정도는 당 전체 단합을 해치지 않죠. 자, 수박 30, 친명 30, 나머지 중도파 110명. 자, 이게 자랑이야? 지금 당원들 70%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친명 의원이 20%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자랑이야? 민심과 괴리된 상태가 즐거워? 그리고 이재명을 깜빵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건강하게 경쟁하는 것뿐이다. 나는 여기에 끼어들 생각 없고 제재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중심만 잘 잡다가 계속 해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110명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나다. 아 진짜 권선동은 이들에게 협치의 대상이니까 세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그래도 시끄러워지면 좀 비판해주다가 입을 다물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언론들로부터 조리돌림 당하고 내부 총질에 상처를 입어도 뭐 심각해지면 손절하면 그만이고 나는 계속 민주당에 있고 동지는 지키지 않고 적은 봐주는 이런 당을 누가 지지합니까? 입당을 해야 민주당을 바꾸는데 입당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어. 저거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우리들 건드리지 말라고. 나 좀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건드려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입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떠나세요. 희망이 없으니까. 우상호처럼 방관할 것인가 입당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처가 되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저도 대기 발령시켜달라.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 저도 참석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고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기 발령이라니 우리 경찰 조직원이 누구에게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냐. 정권 입맛에 맞는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이런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장관 5도의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나대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진짜 지휘부와 등 돌리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들불이 일어나는데 물 한 바가지에 잡히겠나? 지난 5월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로남불을 직격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찰서장 회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계청 중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민정수석을 스스로 없애놓고는 그걸 경찰장악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고 하는 자폭성 발언을 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일선 경찰의 외마디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마치겠습니다.